제가 몹시 피곤해서 모든 게 맘대로 안 되네요. 다시 밥을 갈아서 동그랗게 해서 젤로다 골드에 넣고 하나 정도 넣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고요. 아직 흘리지는 않습니다. 약간 흘러네요. 조금 더 달아보겠습니다. 저렇게 일렁일렁 하면서 올라오고 제대로 안 올라오는 건 가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입질들이 추가 살짝 떠 있을 상태에는 저런 입질들이 생깁니다. 목줄이 길어서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납을 반토막 자른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이겠습니다. 아직도 흘러요. 앞으로 한 3수만 더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 이제 조금 더 무겁게 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게 맞다면 흐르지도 않을 것이고 입질도 깨끗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낚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낚시를 한동안 안 하면 상당히 둔해집니다. 그냥 보통의 낚시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능적인 낚시를 하려면 계속 반복돼서 일정 시간 계속 가동이 되는 낚시를 하지 않으면 아주 낚시가 힘든 때를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 낚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바늘 채비에 케미고무 하단 맞춤에 하셔서 밥은 보통의 낚시로 은행알 정도의 크기 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밀 낚시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변형되는 모습에 따른 낚시의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자, 입질이 아까보다는 좀 커지죠? 두 바늘은 이걸 미끼를 하나는 집어밥을 쓰고 하나는 미끼밥을 쓰면 되는데 외바늘 할 땐 이런 단점이 있어요. 밥을 아주 크게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집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고기가 바닥층, 고기가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밥을 조금 키워서 집어를 겸하는 밥으로 쓰겠습니다. 밥을 좀 크게 합니다. 크게 해서 모서리지게, 각이지게 만들어서 모지게 만들어 달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고기를 유인하는 게, 이 전환 시간의 낚시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틀려집니다. 일몰 직후의 상황과 그리고 그게 일정 시간 지나면서 대류가 발생하면서 또 대류의 상황 다 달라집니다. 입질이 형태가. 지금 저는 7호 바늘을 쓰고 있는데 7호 바늘이 부담 간다 느낄 정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밥을 크게 좀 써야 되니까요. 바늘의 크기는 물고기 입의 크기와 비례하고 흡입력의 크기와 비례해서 크게 씁니다. 또한 바늘을 크게 쓰면 밥도 크게 쓰겠다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의 크기와 바늘의 크기는 비례해서 갑니다. 고기가 밑에 있는데 뭔지 모르게 흡입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콩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콩알은 고기가 한 번만 입질해도 고기 입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콩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늘 끝에다가 코에다가 끼워 넣는 거 콩알 낚시 기본입니다. 아마도 뭔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바늘에 부담을 또 가는구나. 줄을 달아도 옆으로 이동하네.
밥을 다시 크게 달겠다. 밥사가 묶였네. 밥을 키웠습니다. 아, 달라붙네요. 바닥에서 1m 이상 떠 있네요. 중층에 있네요. 지금 중간층에. 그럼 밥을 써야 돼요. 집어를 하기 위해서 건탄을 놓겠습니다. 들어가면서 풀어지는 밥이 필요하겠습니다. 건탄을 놓고 고기를 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해서 생 파워 펠렛을 놓고 밥을 크게 하니까 나오네. 콩알낚시 안 나왔고. 아이고, 또 그냥 향어구나, 얘네들은. 아이고, 향어들이야. 이놈들이 그렇게 뭉클이고 있구나. 그러네요. 밥을 큰 게 비법이네요. 지금 밥을 크게 해서 파워 펠렛을 묻혀서 씁니다. 밥의 표면에 놓고 발라서 들어가면서 고기 끌고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것도 묻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줄래? 떡밥을 만들고 생 파워 펠렛을 놓고 팥고물을 묻히듯 갖다 돌립니다. 그리고 바늘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게 들어가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집어 기능이 탁월해져요. 그 방법 한번 쓰셔서 바깥의 외부 표면에 건탄을 생 파워 펠렛을 묻혀서 사용하시면 집어저 역할을 해줍니다. 글루텐 단품을 쓰시거나 그럴 때도 그렇게 쓰시고, 뭐 젤 사용하시는 분들 슈퍼젤 같은 거 쓰실 때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도 쓰죠. 묻혀 쓰는 기법입니다. 자, 붙죠. 집어력이 확실히 생기죠. 떡밥은 손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의 떡밥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님들을 위한 레시피죠. 약간의 기능의 차이. 몸통을 건드리네요. 몸통을 건드렸어요. 못 잡았네요. 묻혀 쓰는 효과가 이런 효과입니다. 비늘만 또 나왔어요. 자, 밥을 만들어서 조금 크게 만들어서 조물조물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생가루를, 생덩어리 입자를, 파워 펠렛을 묻혀주고 바늘을 끼고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 파워 펠렛이 물속에서 녹아 떨어지면서 고기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외바늘에서의 집어하는 방법 중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렇게 위에서부터 풀면서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찍어 섰다가 다시 또 따라가다 섰고 이제 바닥까지 들어갔죠. 그 사이에 벌써 물을 먹어서, 떡밥은 물을 먹어서 팽창이 되면서 어느 정도 3분의 1 이상이 녹아내렸습니다.
겉에 묻혔던 밥들은 다 흘러지면서 떨어졌어요. 이제 바늘 안에 심처럼 남아있는 떡밥이 입질을 받는 거죠. 뇌바늘은 이 방법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거 저거도 안 될 때 그렇게 해서 바깥에다가 입자형 어분을 놓고 팥고물 묻히듯이 둥글둥글 돌려서 적당량을 묻히고 바늘을 그 밥에다 끼워서 한 번 더 눌러 가지고 던지시면 집어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붙었습니다. 미끼는 보세요. 또 몸통 찍죠. 그게 위에 고기를 끌고 들어가서 그래요. 아까 밑에 있는 고기들이 이따금씩 오는 고기는 위에 있는 고기가 아니고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밥을 달았더니 고기를 끌고 들어가요. 지금은 중간에서 먹지 않고 그 1m 중간층 지점에 있는 고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0cm에 찌지만 탑은 30 정도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외반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습득해 두셔야 돼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안 될 때 단계를 높여서 미끼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안 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을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집어제를 안 쓰고 외바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른 입자에 굴립니다. 이렇게 굴리면은 떡밥에 이게 묻어 들어가죠. 떡밥에 박힙니다. 이렇게 박히면 한번 눌러서 바늘을 잡아주고 집어넣고 이렇게 됐죠. 그럼 겉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다 눌러서 보냅니다. 입자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들을 끌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의 몸통이 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높이 1m 이상 떠 있는 고기를 끌고 들어가면 찌도 1m 이상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받아먹고 들어가죠. 따먹지는 못하고요. 지금 시간은 따먹질 않으니까 다시 또 받고 저기 거의 수심 1m 남은 지점일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시 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던 놈은 그 밑에서 밥이 퍼져주고 또 일부의 입자 큰 말라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떠올랍니다. 살짝 떠오르면서 고기를 밑으로 당기는 유인 효과. 지난번에 우리가 미끼 사용술에 대해서 미끼의 부상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끼를 건탄을 갖다 놓고 묻혀서 집어넣으면 들어가면서 일부 떨어지고 바닥에 들어가서 건탄 상태가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서 가볍습니다. 물을 먹지 않은 상태라서 그게 떠오르는 거죠. 살살살살 떠오르면서 중간층까지 올라와요. 그럼 고기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그 고기는 다시 그거 따라 들어왔던 고기는 바닥에 있는 밥을 먹고 그렇게 찌를 많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각 층에 있는 고기를 공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왔죠. 또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오나 한번 또 보자고요. 바닥에서 떠올라오게 하는 그 효과, 미끼의 부상 효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75편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만 저는 미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고기를 끌고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탁월한 집어력, 유인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놀던 곳으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분명히 찌오름을 좋게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미끼의 부상력입니다. 일부의 분들은 고기가 뜬다 뭐 하는데 수심 깊은 데서 안 뜹니다.
올라오는 중에 고기들이 다 먹고 그 사이에 다 풉니다. 수압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금방 떠오르지도 않고 일부는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깊은 수심에서 고기 끌고 들어가서 몸통을 찍을 수 있는 낚시 미끼 운용술입니다. 그게 미끼의 부상력을 이용한 미끼 운용술입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쓰는 게 슈퍼젤 같이 일본식 표현의 용어로 마부시라 그러죠. 마부시 기법을 쓰는 분들이 그 생 파워펠렛 덩어리에, 파워펠렛 그래듈 상태에 있는 거를 그걸 발라서 쓰면은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기들이 위에서 내려가서 먹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찌오름이 셉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밥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동을 한 거 보면 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만 그런 게 사실이면 그건 답이죠. 그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마른 가루를, 마른 그래듈 입자를, 어분 입자를 눌러서 붙여주고 밥을 다시 성형해서 바늘에 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입질 한 번 더 보면 정리해야겠습니다. 어디 보겠습니다. 모처럼 야간 낚시. 저는 야간 낚시는 더 신이 납니다. 주간 낚시가 더 힘들어요. 자, 자리를 잡고 들어가고, 요번에는 그냥 쑥 들어갔는데요. 따라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였고, 아직 찌가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어디 봅시다. 고기가 밑에서 받치고 있나요? 들어가죠. 찌가 들어가죠. 2단 입수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떠있던 게, 약간 떠있던 게 마무리 짓느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입질이 들어오면 상황은 바뀝니다. 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반마디 올라오고, 만약에 요번 것이 또 확실하게 그렇게 입질을 받는다면 오늘의 패턴의 최고의 미끼 운영술은 묻혀쓰기입니다. 바늘에 마른 입자형 어분을 묻혀 쓰는 겁니다. 자, 붙었고요. 확실하게 2번 왔다 갔고, 이번 3번째 밥이 어느 정도 풀어졌을 거고요. 저쵸!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바로 부상을, 미끼의 부상력을 이용한 고기 유인법입니다. 깨끗하게 멋지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컨셉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 컨셉은 외바늘에 어분 입자를 밥에 묻혀서 외바늘을 사용하는 거다. 그 컨셉이 오늘 최고의 컨셉입니다. 계속 향하네요. 줄 갈아놓길 잘했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은 기법의 낚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밥을 달아서 이렇게 밥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마른 가루에 넣고 돌립니다. 돌려서 꾹꾹 눌러줍니다. 얼마나 눌러서 붙이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형을 만들고 팥고물 같이 콩고물 같이 묻힌 상태의 것을 성형을 해서 먹습니다. 이게 마른 가루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손에도 붙어 있으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몸통 찢는 것을 4번째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4번째. 요번이 진짜 몸통을 또 찢고 올라온다 그러면 진짜 컨셉입니다. 지금 낚시는, 현재의 낚시는 요 컨셉이 가장 좋은 컨셉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찾아내는 거죠. 나쁘니까 계속 좋게 찾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찾은 컨셉이 이건데 연속 3번을 몸통을 찌르고 올라왔어요. 크금 됐죠. 오늘 낚시 미끼 공부는 그 정도면 보석을 찾으신 겁니다. 이걸 강의실에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바로 이런 데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 그렇구나. 왜 저 사람의 찌는 그렇게 찌가 잘 올라오는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미끼 응용술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 이렇게 했죠. 물고기는 밥을 먹고 나는 찌만 봅니다. 찌를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찌 맞춤을 잘하는 것이고, 고기가 찌를 잘 밀어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컨셉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점성 있는 미끼형 떡밥에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콩알 이상의 크기, 은행알 이상의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파워펠렛 대립 생어분을 자, 보십시오. 올라오죠? 생어분을 넣고 팥고물 묻히듯이 묻혀서 다시 성형해서 바늘을 달고 투입한다.